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특수 조리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쿡칠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쿡칠 시스템이라는 거는 식품의 저장을 위해서 냉장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분배와 생산을 공간적, 시간적으로 이제 분리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냉동 근조는 아니고, 급속 냉동 형태. 예를 들자면은, 조리 시설이 한계가 돼 있어요. 특히나 음식 같은 경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한정된 시간 안에 막 먹잖아요. 점심시간이면 점심시간. 그런데 그 점심시간 중에 먹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양만큼만 생산하려면 그 시간 안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점심이 끝나고 나면 또 한가한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 시간에 어떻게 국칠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거. 조리를 해가지고, 냉장 보관을 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정해진 시간 안에 냉동 시간을 낮추어서, 이제 온도를 낮추어서 보관을 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계속 만드는 팀은 만들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장소적인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병원, 여기 학교, 여기 식당, 여기 단체급식, 이런 곳에 가져다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리의 한계성을 극복하지만, 근데 규칙이 있다는 거. 2분 이상 제일 깊숙한 내부의 온도가 70도씨 이상 돼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렇게 돼야 각종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멸균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냉각시킬 때는 어떻게, 30분 이내에 냉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냉각기는 90분 이내에 중심 온도가 0에서 3도 이내로 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출고 시에는 이걸 꺼냈다 그러면 30분 이내에 재가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재가열하는데 재가열되었을 때 중심 온도가 또 몇 도? 70도 이상이 될 때까지 가열해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는 기법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냉각되는 냉장고의 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사람이 먹었을 때 이상 없는 제품으로 가열이 되어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를 아시겠죠? 조리하는 곳에서는 계속 조리만 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인력의 효과성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적은 인원으로 많이 생산할 수가 있고, 음식이라는 특징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장했다가 먹는 한 단계를 더 거치는 단계인데, 이걸 어떻게 좀 더 관리적이고 좀 더 기술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냈다는 거. 그래서 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리할 때도 처음에 내부 온도가 70도 이상 2분 이상 가열되어진 상태의 것을 식혀서 냉장 보관했다가 꺼내자마자 30분 이내에 전부 다 또 70도 이상 내부 온도가 가열되게끔 만들어내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 군데서 만들어서 급식에 많이 활용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국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판 작성. 메뉴판 작성에 사용되는 용어는 이런 일반 명칭을 사용해야 되고요.
보통 메뉴는 자 상표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보통 메뉴는 뭐 그걸 못한다는 거 김치찌개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처럼 일반 명칭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상표보호법이 보호되지 않는다는 거. 자 서술형 메뉴 자 그다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뭐 최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자, 이런 것들은 상품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최고가 뭐가 된다? 상품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최상, 이런 것도 상품명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냥, 용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자, 서술형 메뉴는 한 사람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의 출처를 가리키는 기능이 매우 약해 상표 등록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 아시겠죠? 자, 암시형 메뉴 용어를 구분합니다. 뭐 상쾌한 느낌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술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일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죠? 특정 상품과 연결하기가 또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임의형 메뉴 같은 경우, 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러한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표로서 좀 보호하기가 넓은 그러한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자, 이런 메뉴의 용어 그리고 메뉴에 대한 이미지 전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메뉴 이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고 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좀 애매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먼저 쓰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등록을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조금 상표권 문쟁이 좀 문제가 많지요. 한 예를 들자면은 뭐 경주빵 같은 경우 경주가 앞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나요? 아예 전체적인 형태가 돼 버리니까 지역적인 명이 돼 버리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못 낸다는 자 그러한 상표 등록을 못 내는 그러한 형태. 그런데 황남빵 같은 경우에는 아주 운 좋게 그 이제 특허하는 사람들이 황남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등록을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딱 등록이 돼 버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합니다.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황남동이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은 막 소송 걸어가지고 돈 받으려고 하고 또 과거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이제 커피 가게 이름인데 커피의 전설은 커피가 보통 명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커피의 전설에서 전부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칼디의 전설, 자 이런 같은 경우는 칼디는 이제 또 사람 이름이죠. 커피를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의 이름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등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또 등록이 또 가능하죠, 그죠? 사람 이름이다 보니까 자 그런 문제들, 자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많은 부분들이 이런 상표 분쟁에 대해서 그게 많죠. 그래서 뭐 내 원조가 막 나오죠, 그죠? 원조 300집, 원조 국밥집, 막 이런 것들 이름 자체가 원조가 아닌데 그렇죠. 상표 등록에 원조 자체가 막 들어가 가지고 있다는 거. 또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100 이런 건 얘기는 의미가 오렌지 주스가 100%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이름만 100이에요. 100. 오렌지 주스 100. 이미지는 100% 같다 하는데 실제로는 100이 아니에요. 이름 등록 이름이 오렌지 주스 100이에요. 오렌지 100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조금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개념으로 하면 비타 500 같은 경우 500mg이 들어갔다 비타민이.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은 또 비슷한 개념인데 또 조금 틀리죠. 이러한 개념은 비타 500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인식이 또 바뀌잖아요. 자 이런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걸 본떠가 이제 또 막 아류들이 나오죠. 롯데 아주 비겁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비타천 500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2배다 해가 때려 비타천. 근데 분석해 보니까 얼마 들어 있더라? 비타천이 1000mg이 안 들어 있더라. 이해가 되세요? 아주 고도의 상술이죠, 그죠? 자 대기업에서 그런 비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도태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덮밥이 있으니까 그걸 뭐로 만들었다? 덮죽. 다른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 덮죽을 개발해서 그 위에다가 덮밥처럼 덮밥처럼 위에다가 장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전복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주기에다가 그 특유의 재료들을 올려서 만들어 놓은 걸 대기업에서 어느 대기업 안 해도 알겠죠. 예, 그런 대기업 죽하면 생각나는 곳 그런 곳에서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주 자 나쁜 것이죠, 그죠? 자 그런 업체들은 좀 빨리 폐망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좀 새롭고 신선하고 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많습니다. 자, 의미 자체를 아시겠죠? 메뉴판에서 어떻게 작성하느냐, 그리고 메뉴판을 구성할 때 설명할 때도 거기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음식에 대한 설명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으면 안 된다는 거, 법적으로. 그럼 약효에 대한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 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시험 문제는 제가 한 2, 3일 후에 여러분들이 예상 문제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뉴 엔지니어링. 자, 메뉴 엔지니어링은 자, 수익성과 선호도에 따라서 자, 이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헌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메뉴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의 요구되는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메뉴는 몇 가지가 있다 했습니까? 4종류가 있다 했습니다. 자, 이걸 뭐다?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구성하는데 크게 4종류가 있는데, 스타 메뉴. 자, 스타 메뉴는 뭐다? 수익성도 좋고 인기도 좋다는 거. 자, 인기가 좋다는 거는 손님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익도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자, 두 번째로는 반대되는 도구 메뉴. 자, 도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는 이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누구랑 또 했냐면은, 자, 카사바나와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분석을 해서 만들었는데, 자, 수익성도 낮고 인기도 적다는 거. 자, 그러면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는데, 메뉴의 단가가 높다는 거.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자, 많이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단가 높은 원재료들을 많이 보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보관료라든지 기타 등등 판매는 안 이루어지고 문제가 됐죠. 이거를 막말로 미친 게 도구 메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간 단계가 2개 있어요. 자, 중간 단계는 뭐예요? 하나는 자, 많이 팔리는데 단가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적죠. 수익률은 적은데 인기는 좋아. 자, 이거는 플로아 홀스라고 해요. 쟁기 끄는 말. 자, 굉장히 힘든 일을 하죠, 그죠? 근데 뭐 성과가 없는 거예요. 판매는 많이 돼요. 그런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런 플로아 홀스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인기는 아주 없어요. 근데 이유는 아주 좋아. 수익률은 아주 좋아. 팔기만 팔리면. 자, 근데 뭐 안 팔려. 자, 이런 퍼즐, 생각해야 되는 퍼즐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4분법을 하면 자, 4가지 메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이번 챕터가 되겠습니다. 공헌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내용. 자,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의의는 무엇이냐? 자, 메뉴를 개발하고 계획하는 데서 분석하는 그러한 내용을 메뉴 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는 거.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자, 고객적인 측면, 그리고, 관리자의 측면. 자, 고객 측면, 관리자. 자, 고객 측면은 어때요? 자, 맛있고, 자, 그 다음에 인기 있는 그런 부분들. 관리자의 측면은 수익성.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메뉴의 이제 분석과 음식별 분류를 통해서,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요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자, 아주 옛날 여러분들이 더 어릴 때 보면 물건만 만들면 팔렸어요. 우리 어릴 때는. 왜? 물건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모든 물건들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개발대가 나오고 아니면 물건만 막 만들면 막 팔리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주 다양하게 아주 고객들이 원하는 그러한 물건들이 창조되어 나오고 또 어떻게 너무나 많은 음식점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경쟁이 똑같은 음식 비슷한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고객 위주로 가져야 된다는 거, 고객에게 초점을 맞추고 고객 지향적으로 한다는 거. 자,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더라?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돼요?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업체의 수익도 결정이 된다는 거. 자, 아시겠죠? 이게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아시겠습니다. 자, 엔지니어링에 대한 목적은 뭐냐? 자, 이것 자체는 수익성과 인기성을 분류해서 자, 없앨 건 없애고 도구 메뉴는 없애고 자, 아까 얘기했던 플라볼스는 개선을 하고 퍼즐도 어떻게 하면 판매가 이루어질 것인지 개선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스타 메뉴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자 보완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 뭐가 메뉴 엔지니어링을 분석해서 그걸 보완하는 자 그러한 방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뉴 엔지니어링의 목적은 자, 인기성과 수익성을 분석해서 자,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의 메뉴에 대해서 보완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 중간에 뭐 한다? 분석하고 평가해서 보완을 하는 자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메뉴 엔지니어링의 중요성. 자 이거는 왜 중요한가? 자 메뉴의 내용을 평가하고 아까 얘기했죠. 내용에 대한 평가 네 가지. 자 그 다음에 가격을 책정하고 자, 미래의 메뉴를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메뉴도 계속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자, 새로 태어나고 성장하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쇠퇴하고 소멸하는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는 거. 자, 그랬을 때 자, 이러한 고객의 취향과 식문화를 어떻게 한다? 유행을 분석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도구로 활용해서 또 계속적으로 세태기 때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자 그러한 메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해법이 있다는 거. 자, 그 해법이 어떤 거냐면요. 자, 첫째, 메뉴의 가격이 현재 적당한가? 지금 있는 가격이 적당한지 순간순간 살펴봐야 된다는 거. 자,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가격이
문제가 있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가격을 업 한다든지 다운 한다든지. 자, 다운되는 건 거의 없죠, 그죠? 거의 업 하죠, 그죠? 자, 이러한 인건비 상승이나 원재료의 가격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만이, 자, 우리가 진짜 제대로 남는 건지 안 남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과 약이 적당한지. 자, 요게 참 어려운데, 자, 최대의 이윤 창출. 자, 무조건 비싸다고 해서 좋을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적정해야 되는 그걸 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적정한 가격에 놓아두었을 때 훨씬 더 많은 무엇을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고 구매도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자,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찜이나 아니면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자, 왜 대, 중, 소 이렇게 돼 있죠. 자, 소자 먹기엔 조금 그거하고 대자 먹기엔 조금 부담스럽고 이럴 경우에 보통 중자를 많이 시키죠, 그죠? 자, 요런 의미들.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다른 지역의 다른 유사 업종에 우리와 같은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유사 업종의 가격대를 조사해서 거기에 양과 퀄리티를 살펴보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격 포지셔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셋째, 없애거나 제거해야 될 메뉴. 자, 아까 얘기했죠. 도구 메뉴. 자, 도구 메뉴 같은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도록 합시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찾도 않고 좀 메뉴의 구성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매 얘기하지만, 자, 김밥 천국. 자, 우리가 천국, 김밥 먹으면 천국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메뉴가 몇 가지, 이건 좀 많고, 한 60가지 됩니다. 60가지.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메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없앨 거는 없애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면 한 6개 내지 10개 정도는 없어져야 되는 메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는지 과학적으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격 변동을 해야 하는 메뉴. 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플라워홀스 같은 경우 판매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윤이 높다는 거. 자, 이럴 경우에는 가격 변동도 할 수 있지만 재료를 수정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료를 바꾸어서 판매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메뉴를 바꾸면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대한 컨셉과 우리 매장의 아이템과 컨셉과 분위기와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또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기존 메뉴 중에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메뉴의 레시피나 이런 것들을 바꿔도 되겠는지, 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자, 요즘 같은 경우 뭐가 유명해요? 자, 마라탕 같은 경우, 마라 같은 경우, 마라를 활용한 뭐 요리 같은 경우, 자, 커피숍 같은 경우 커피도 있겠지만 또 뭐예요? 흑당을 이용한 그런 메뉴들, 자, 이런 것들 유행을 타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변경을 할 것인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가게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메뉴는 가게 운영에서 중요하다라고 첫 시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자, 이유는 극대화하고 고객 만족은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뭐다? 이 메뉴 엔지니어링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벌써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전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계속 손쉽게 하고 개인 위생 철저히 잘 하셔서 좋은 안전한 생활하시고 시험은 좋은 결과 나오길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